최근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대출 문제로 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은 대출이 아니라 저축의 나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16년 만에 대출이 소득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의 이제 가계 소득은 4,6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대출은 6,060만 원이랍니다. 가계 대출이 6,060만 원. 예, 소득인 4,600만 원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계 대출이 6천만 원이면 되게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이제 뉴스에서 한국은 대출자 1인 평균 대출 금액이 9,50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3인 가구로 쳐볼게요. 그럼 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냥 3억이에요. 3억.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일본은 6천만 원 대출로도 되게 대출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일본은 이제 저임금입니다. G7 국가 중에 임금이 제일 낮다고 얘기할 정도죠.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보다 결코 임금이 많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지경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 아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제 부채 관련한 문제가 서서히 이제 화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어느 이제 60대 여성은 돌려막기 하다가 답이 없어서 빚이 1억이 넘어가면서 파산을 신청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제 파산하는 인구가 7만 5천 명에서 8만쯤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워낙 가계부채가 심각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죠. 한국은 5,100만 명, 일본은 한 1억 1천에서 한 1억 한 2천 명쯤 되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절대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출자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존에는 저금리가 당연했는데 이미 이제 2024년에 기준금리가 0%에서 0.25%로 올랐고 2025년 한 3, 4월쯤에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해서 0.25에서 0.5로 올려간다. 그리고 25년에 혹은 26년 상반기까지 최대 한 금리가 한 1%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일본이 금리를 그 이후에도 계속 올리게 되면 결국 이제 일본에서도 이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좀 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도 다시 이제 되살아나고 현금 유동성도 확보되고 하면 결국엔요, 부동산도 임대하는 분위기에서 부동산을 분양받는 수요로 또 많이 바뀌어갈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들이 점점 일본의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대출 문제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것 같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대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함부로 대출을 내고 까부로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궁지로 내몰리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 라는 고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더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삶을 지켜내기 위한 것들은 더욱더 내핍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최대한 저축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대잖아요. 특히나 지금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살고 조심하는 게 더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더 겁나고 두려운 것들이 많은 시대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잘 살고 다 대단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현실은요,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까불어대는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진짜 부자인지 아니면
부자인 것처럼 허세 부리고 과시 부리고 까불어대지만 실제로는 되게 우울한 인간들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좀 더 현실을 냉혹하게 내다보고 좀 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했다고 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대충대충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의 현실을 되게 위협으로 느끼고 되게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내 처지와 다른 되게 힘겨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위협들을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 30여 년간 되게 많은 이들이 힘겹게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했죠. 저임금을 강요받았고 파견직 계약직 되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힘겨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질만 하니 이제 또 이제 여기저기에서 18% 16% 하는 고금리 대출을 옆에서 권유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뒤통수 치는 양아치 같은 인간들도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무리하게 감당 못할 빚을 져서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삶을 좀 잘 내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절대로 빚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일본이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영국이다, 중국이다, 어디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빚내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잡놈들이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뭐 잘 굴려가지고 수월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요, 빚 잘못 냈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함부로 모험을 걸거나 함부로 까불어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며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좀 잘 내다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좀 고려하며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그 어느 누가 쉽다고 합니까? 쉽다고 얘기한 놈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니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